예, 안녕하세요. 아까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어, 예, 시험 문제 관련된, 내용을, 힌트를 주고, 이 24장, 제가 오프라인에서 못해가지고, 생체재료 표면 계질에 대해서 써머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서론에서는 생체재료 표면 계질하고 표면 계질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주로 이 플라즈마 처리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폴리도파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패터닝 중에서의 내용, 요런 거를 갖다가 조금,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고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표면 계질을 할 때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된다. 3에서 15옹스트롱 정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면이 떨어져, 코팅된 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화학적으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종류, 그래서 산화제로 쓰이는 크로믹 애시드를 통해서 알코올이 키톤으로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계질하는 거에 레디에이션, 포토 그래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이게 빛을 쏴가지고 에너지를 갖는 빛을 쏴가지고 표면에 이제 라디칼을 도입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라디칼을 이용해서 다른 걸 갖다가 붙이는 그래프트 하는 거죠. 그래프팅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팅 하는 데는 이제 동시 조사랑 뭐 사전 조사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빛을 쏠 때 코팅할 물질하고 같이 넣으면은 동시 조사고, 아니면 표면 물질만 넣고 나중에 재료를 넣으면은 사전 조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물이 이제 생성되기도 해서 이 과산화물을 통해서도 표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라디에이션 포토그래핑, 포토그래프팅 이 방법 예를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하이드로퀴논 구조고요. 이게 카테콜이라는 구조인데, 이게 많이 그 표면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 플라즈마를 보면은 이 플라즈마가 이온화된 상태의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그 플라즈마 가스 안에는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자유라디칼하고 전자, 광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백큐 상태에서 이렇게 플라즈마 그 기체에서 이렇게 기체가 이온화되면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걸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포톤, 일렉트론, 이온 뭐 이런 것들이 프리 라디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플라즈마를 하면 장점이 뭐냐? 이 장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본래 특성에는 변화가 크게 없고 표면만 계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능기가 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펑셔널 그룹이 표면에 도입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 장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단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증착 장치가 필요하고,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약만 쓰면 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많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진공장치도 필요하고요. 진공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상압에 대한 것도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압 플라즈마 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플라즈마 장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히팅 챔버랑 백큐 장치를 해서 여기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장비가 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처리하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재료의 표면들이 친수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수성이 증가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인데 요게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그 글로우 디스차지라고 해서 글로우 방전 해가지고 그때 뭐 형광등이나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은
COH라든가 NH2 같은 관능기가 표면에 도입돼서 이런 관능기를 통해서 크라프트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뭐, 고에너지, 이건 무기물 주로 한다고 얘기했고, 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실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요 실레인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 모노레이어로, 그 코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거고요. 이 실레인이, 수산화된 표면, 그러니까 OH나 NH가 있으면 굉장히 화학 반응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OH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실레인이 이렇게 쭉 요건 이제 실레인 이 위에 있는 구조가 케미스트리가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이 실레인이 OH랑 잘 반응을 해서 코팅 표면 코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온 광선 주사에서 이온을 만드는 어떤 이것도 장치가 필요하죠. 이온화를 해서 만든 장치를 통해서 쭉 금속 같은 거 표면에다 넣어주면 이온이 금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금속에 결정된 어떤 그 로케이션을 갖다가 어레인지먼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온 광선 주사는 이게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치가 필요한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분자 자가 조립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주로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붙는 부분이고 요거는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어셈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펩타이드라든가 특정한 셀프 어셈블드 되는 모이어티가 있다라고 그랬죠. 걔네들끼리 이렇게 셀프 어셈블드 되는 거지 아무거나 다 어셈블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폴리도파민이 요즘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는 홍합에서 나온 단백질인데 여기 보면은 요게 그 알츠하이머에서 우리 뭐 도파민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 보시는 아까 그 카테콜 구조 여기 있죠. 카테콜 구조 갖고 있는데 이 도파민이 도파민 퀴논이 되고요. 이 퀴논에서 다시 이런 물질이 되고 여기에서 요게 계속 이제 폴리머리제이션이 되면서 나중에 폴리도파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착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착제. 요거를 잘 보세요. 도파민에서 도파민 퀴논이 되고 이렇게 이제 폴리도파민이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파민에서 이제 자가중합할 때 중요한 인자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도파민이 점착성이 좋아가지고 아민하고 사이얼 그룹하고 공유결합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 접착제니까 접착제 붙일 때 표면에다가 크로스펙터 같은 거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부착이 제한적인 요런 소재에 도파민을 코팅하면은 굉장히 지금 뭐 어떤 소재든 도파민이 잘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패터닝 하는 게 나왔는데 마이크로나 나노 패터닝 하는 거 중에서 소프트 리소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쓰고 포토레지스터 써가지고 광을 쪼이면 다음과 같이 광을 쪼이고 포토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안 받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식각이 생기고요. 이 식각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기면 이 위에다 PDMS 몰드를 붙인 다음에 다음과 같이 PDMS 몰드를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 잉크 우리가 스탬핑할 잉크를 올려놓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제거한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모양대로 그러면 잉크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다른 우리가 이제 타겟하는 우리가 원하는 표면에다 이렇게 딱 스탬핑해서 붙이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패턴이 생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물질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도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에 표면 처리하는 거에서 이제 표면을 깎아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블레이션이라고 해서 fem토초 레이저라는 건 이제 최근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식각 깎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프트 리소그라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다 코팅할 수 있다. 레이저 식각, 펨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좀 자세히 길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눈치껏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은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험 잘 보세요. 네, 이만 하겠습니다.